애프터 마켓용 대만에서 뭐 품질이 좋고 안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암 갈고 로터 갈고 뭐 캘리퍼 갈고 이것저것 다 갈면 그게 독일차야? 그러니까 중국차야. 그럼 이제 대만 차지. 도대체 어디야? 정체가 뭐야 그런 게? 아 근데 운전하기 정말 편하다. 포지션도 그렇고 시야도 그렇고 그죠. 또 의자의 이 완성도가 좋으니까 몸을 잘 지지해요. 허리 특히 이게 잘 허리가 지지하니까. 진짜 허리가 시트 설계 잘했네. 디스크 있으신 분들 무조건 이 시트로 가셔야 됩니다. 최고야. 환자의 증언이군요. 네. 환자의 증언입니다. 코나 일렉트릭. 1세대네요. 네. 제가 저거를 참 잘 탔죠. 잘 저 타고 잘 1세대가 400 초반 갔었죠. 그 공식적으로 네. 환경부 기준으로 400을 넘겼던 첫 번째 모델이고요. 네. 405인가 이렇게 인증받았을 거고요. 실제로 주행을 하면은 450 정도는 갑니다. 아, 당시 기술로는 잘 만든 차죠. 그러니까. 네, 당시 기술로 400을 넘긴 사실 배터리 차이도 좀 나잖아요. 64kWh고 네, 64. 이거는 81.3이니까 그 차이를 감안해 보면 잘하는 일 만든 거예요. 저 때는 이제 비클모션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서 악셀 세게 탁 밟으면 바로 휠스핀 나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또 재밌어 하긴 했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그런 전륜 SUV에서 컴팩트 SUV에서 그런 휠스핀을 보여줄 수 있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야, 지금 이 EV4는 휠스핀도 거의 안 내고 이거는 너무 초반에 동력 손실 거의 없이 움직이니까 너무 괜찮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굳이 표현하자면 그 기존의 전기차가 끼리릭 이렇게 갔으면 이렇게 움직여. 맞아요. 사실 그게 진짜 잘하는 제어인데 초반에 약간 0. 몇 초 굼뜬가 하다가 확 붙어요. 그렇죠. 접지 손실 없이 네. 전비 손해 없이 출력을 그냥 제어를 통해서 알뜰하게 전력을 갖다 끌어다가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일부 리뷰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제 대표적인 비아디 아토 3 네. 이런 차종들이 사실 저 시절의 설계 기술을 적용한 거라서 그 차량들이 그래요. 확 밟으면 휠스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클모션 컨트롤 같은 그런 제어들이 적용되지 않은 그렇군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근데 재미는 있죠 그런 것들이. 네, 재미는 있는데 이게 전기차의 어떤 효율 제어라는 면에 있어서 최적 제어라는 면에 있어서는 전 세대의 차량이다. 19인치도 괜찮은 것 같네요, 구성이. 네. 승차감 저하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제어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 어떤 분도 그 댓글에 쓰셨어요. 제가 그 GV60 퍼포먼스 저희 GV60 시승할 때 댓글에서 이제 퍼포먼스 타고 있는데 21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범프 넘을 때나 이럴 때 맞아요. 이런 승차감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서스펜션으로도 감당을 해야 됐거든요. 그쵸. 물론 엔진이 작용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 이 전자 제어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내연차도 토크 제어를 한다고 해요. 근데 뭐 영 그쵸. 효과가 그저 그렇지. 네.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출력 레인지를 막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이 출력 즉각적인 반응성으로 인해서 이 토크 제어를 했을 때 아주 이 서스펜션에서 조율하는 것 이상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접지를 이용해서 출력을 넣고 빼고 하는 그 제어를 통해서 후진동, 바운스, 진동, 불쾌감 이런 것들 많이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구조 플러스 전기차의 그런 세밀한 토크 제어로 정말 과속 방지턱을 21인치는 그냥 튀어야 되거든.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되게 불쾌해야 되는데 퉁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물론 뭐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완축이 좀 타이어가 편평비가 낮아서 딱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그걸 어르고 얼러서 불쾌감이 좀 최대한 덜하도록 조율을 해주니까 21인치 전기차에 넣고서도
그렇게 불쾌감이 크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근데 모든 전기차가 그러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을 쓸 수 있는 브랜드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현대모터스 그룹이 유일하게 이 기술을 쓰고 있고요. SDV를 하면서 이제 VMC 영역을 탔잖아요. 그죠. 그 범프 제어 이거 있잖아. 네. 그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네. 고르지 못한 길에서 안정적인 주행감을 끌어내는 그런 토크 제어를 가장 먼저 과제로 그렇죠. 했더라고. 이제 이 피치바운스 현대그룹에서는 이 라이드라고 하는 이 피클모션 컨트롤의 하나인 부분인데 이거를 정말 초기부터 굉장히 열심히 제어를 연구했고 맞아요. 2017년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출시된 차들까지는 적용이 안 됐고 처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에 조금씩 넣다가 네. 자신감이 확 붙으니까 이제 그렇죠. EGMP 차량들에 전격적으로 넣어버리는. 맞아요. 그런데 하이브리드에서는 어쨌든 이 다이나믹한 레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어가 그렇죠. 미세하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서 네. 정말 극대화돼서 21인치 퍼포먼스 차가 이런 범프를 넘는데도 그런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맞아요. 거죠. 진짜 잘했어요 그건. 맞아요. 이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 그죠. 기존의 가치가 흔들리는구나. 이제 내연차가 점점 설 자리가 없겠다. 또 하나는 굳이 이제는 비싼 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드디어 오는구나. 그렇죠. 실제로 신차 출고 비율이요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고요. 내연차가 정말 없어졌어요. 지금. 맞아요. 최근 1년 사이에 바로 변화가 그거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거의 완전히는 아닌데 거의 지금 반 이상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 상황이 뭐 안 좋다 이래서 소비 여력이 줄어든 거를 제외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벌써 보조금이 소진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지자체들이 네. 뭐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확실히 아셔야 될 건 전기차를 경험한 사람들이 100에 99명은 내연차로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한 사람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실제 설문도 그렇더라고요. 99% 이상이 99명이 안 돌아가. 안 돌아가요. 네. 오직하면 저는 내연차를 지금 썩히고 있어요. 2대나. 저는 내연차 네. 다 팔았어요. 3대를 썩히고 있구나. 그 ML63 AMG도 저희 동생이 가져가서 타고 있는데 그것도 안 타요 이제? 잘 안 탄다 그러더라고요. 그 차도 제가 첫 주인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오프로드를 하는 바람에 정비 이력이 되게 화려하지. 엄청 화려하지. 그거 못 파네. 차값 이상이 나갔어. 나 한 이거- 채를 2번이나 바꿨으니까. 그거 에어 서스펜션 썩업소버 하나가 240만 원. 아 그렇죠. 에어서스 비싸죠. 그리고 이제 ML63은 애프터마켓 그 파츠들도 없어요. 왜냐면 아. 차종이 몇 개 출고가 몇 개 그죠. 안 돼서 몇 대 안 됐으니까. 정비하러 들어가서도 문제겠는데요.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짤 없이 순정품만 써야 돼요. 순정품밖에 없잖아요. 아니 왜 저 벤츠는 5시리즈 E클래스 뭐 네. BMW 애프터마켓용 많아요. 근데 난 그게 또 문제라고 봐요. 애프터마켓용 대만에서 뭐 품질이 좋고 안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암 갈고 로터 갈고 뭐 캘리퍼 갈고 이것저것 다 갈면 그게 독일차야? 그러니까 중국차야. 그럼 이제 대만 차지. 도대체 어디야? 정체가 뭐야 그러게? 프랑켄슈타인. 우리가 왜 롤렉스를 가짜의 진짜 부품을 섞은 걸 프랑큰이라 그러거든요. 그거잖아. 그쵸. 프랑큰이지.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가나 기업의 파츠면 또 생각을 해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 E클래스 네. 그 수리할 때 체어맨 링크를 많이 그 세대? 썼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체어맨은 E클래스랑 링크를 동일한 게 쓰고 실제 그냥 그대로 라이센스 생산품이거든요. 가져오고 변속기 뭐 다 엔진 다 그래서 공유했어요. 그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지만 OEM 생산품이고 실제 벤츠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는 정품이라고 봐도 돼요. 그럼. 근데 그게 아닌 정말 뭐 어디 근본 없이 뭐 라이센스 생산도 아닌 그런 애프터파츠 마켓 용품을 갖다가 썼을 때는 사실 안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하는 게 좋죠. 네, 뭐 저 이런 거지 뭐 그 다 가짜인데 무브먼트만 진짜입니다. 그럼 그게 진짜의 가짜야.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런 경우야. 그래서 물론 그렇게 타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밖에 유지가 만약에 안 되시는 분이라면 저는 국산차를 그래서 네, 네.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네.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수입차라고 해서 돈 들이기 아깝다라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지 네. 않을까. 물론 정품이 과도하게 비싸긴 하고 뭐 품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그거 그건 근데 믿을 순 없잖아. 그거 검증이 안 됐잖아요. 네. 같은 어떤 실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가 도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카피 휠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 아닌가? 그렇죠. 일단 우리가 순정품이라고 하는 건 제조사의 그 기준을 통과한 거잖아요. 그리고 검수도 아니면 맞췄고. 이런 걸 수 있어요. 뭐 허니웰 터보차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뭐 같은 제품을 라이센스로 공급을 하고 OEM으로 네네. 어떤 경우에 단독으로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부품이 정품은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이라 그러면 괜찮지. 뭐 그런 거는 네.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런 거라면 뭐 괜찮은데 뭐 암이라든지 뭐 소급쇼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만제, 중국제 파츠가 있는데 가격이 3분의 1, 4분의 1인데 이렇게 하면 유지비가 안 된다. 이건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관련으로 네. 테스트를 한 그 정비 엔지니어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실제로 똑같은 장력으로 당기거나 충격을 주거나 이런 거를 네. 했었는데 네. 외국 채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그 중국산 대만산이 네. 빨리 깨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좋은 제품도 있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가 좋지 않은지도 일단 알 수가 없다. 검증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 검증을 위해서 순정품을 쓰는 거니까 네. 오래된 수입차라고 해도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하시고 본인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애프터 마켓 회사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유튜버들을 좀 채용해야 돼.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거든. 그렇죠. 아, 가능하거든. 이게 이게 하체만 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걸 모르네. 소개 좀 시켜줘야 되는데. 나사에서 그냥 모셔가는데 나산 너무 같고. 할부할로 보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겉만 보고도 아는데 뭐 전기전자까지도 알아내는데. 뭐 시각계 뭐가 좀 다른 센서가 있나 뭐 이러면서 시신경이 다른가? 초인들이지 초인들. 네. 네. 오래된 수입차들이 그래서 유지하기가 또 힘든다고 하는 게 정품밖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판매량이 많지 않으면 애프터마켓조차도 생산을 안 하는, 그래서 발주를 하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래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